국어랑 수학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물론 투과목도 있어요. 투과목도 있는데 일반적인 베이직한 이론을 말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선택 과목도 있고 과학 탐구 과목도 있지만 수능의 메인은 뭐죠? 국어랑 수학. 국어와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성수기 때 나를 부른 값은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나는 오늘 요 정도 세 가지의 주제를 갖다가 이야기할 거고, 혹시라도 번외적으로 나 진짜 의대 가고 싶은데 간절합니다 말하는 학생이 있으면 손을 번쩍 들면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지금 시기 그리고 앞으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살짝 짚어줄 테니까 그거는 강의 말미에 내가 뭐 좀 더 해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있게 저 의대 가고 싶어요. 혹시 나 동물 좋아해서 수의대 가고 싶어요. 아니 나는 이상하게 이가 마음에 들어. 네, 치과 갈 거야. 이런 학생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학계 나 진짜 가고 싶다. 진로가 확실하다 라는 것을 한번 밝히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두 번째에 맞춰서 PPT를 준비해갖고 온 거라 내가 여러분들이 한번 재밌게 칠판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부지게 생겼는데 아니야 다부져 너 다부져 너한테 물어볼 거야. 거기에 끄떡인다고 해서 이 현실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아니 다부진 거 같다가 왜 스스로 다부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꿈이 뭐야? 혹시 있어? 뭔데? 없어? 네. 꿈이 없다. 묵직한 학생. 넌 혹시 꿈 있어? 넌 있어. 넌 그냥 보는 순간 재밌어. 너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안 들어? 너 그리고 머리가 되게 천재형으로 생겼어. 이 인생에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물어볼게. 꿈 없지? 혹시 있어? 꿈아? 꿈이 없네? 어머님 혹시 꿈 있으세요? 전 이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학생한테도 그랬죠, 어머님한테도 그랬죠, 꿈을? 요 차이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꿈 있어? 엄마랑 같이 왔어? 응? 엄마의 꿈이 뭔지 알아? 왜 엄마의 꿈을 모르지? 엄마의 꿈은 네가 의대를 가는 거야. 모른 척하지 마. 큰일 나. 엄마 지금 너 부담될까 말해주자. 큰일이야 지금. 응? 파이팅. 자, 꿈 있으세요? 부자 할머니. 네, 훌륭한. 꿈 있어? 꿈 있어. 꿈은? 오, 역시 너는 오늘 나와 분명히 티키타카가 되면 가장 뛰어난 학생 중에 하나야. 진짜 멋있는 대답. 진짜 왜 멋있는 대답을 했는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없어? 어머니 혹시 꿈 있으세요? 큰일 났네. 혼자 사는 게 멋진 꿈입니다. 제주도에서 혼자 살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님도 꿈이? 얘랑 같이 살려고. 큰일 났네. 누구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남녀 차별한다고 할까봐. 자, 저기 맨 뒤에 아버님은 혹시 꿈이 뭐세요? 저요? 네. 저 부자 할아버지요. 많은 사람들이 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학생부라든가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가. 이 키워드가 왜 매우 엄청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꿈이라는 키워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진로라고도 바꾸죠. 그쵸? 진로라고도 바꾸죠. 근데 있잖아.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꿈이 뭐야? 괜찮아, 웃어도 돼. 난 너의 실체를 알고 있어. 파이팅? 자, 많은 학생들이 내가 지금 꿈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학생이야. 꿈이 뭔데? 꿈은 여러분 꿈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야. 이게 어떻게 없지? 너무 많아서 다르지. 아니 이게 왜 없어? 미래 하고 싶은 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도 물어봤잖아. 알겠니? 서울대학교 의대에 붙으면 있잖아, 부모님을 불러. 서울대 의대가 부모님들 앞에서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걸 원치 마세요. 효도하는 것을 원치 마세요. 당신의 자녀를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기여했다고 생각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그 소리 듣게 해야 돼요. 이런 모습이란 거죠. 내가 미래 하고 싶은 일이 꿈이지?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 거지. 똑같대잖아. 너무 멋진 대답이지. 솔직하고 거침이 없지만 명확한 대답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 건 뭐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지. 자, 해답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로라는 단어의 항목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서 직업이라는 것이 떠올리면 안 된다. 그냥 여러분들은 대학을 가는 것도 진로가 될 수 있고, 나 대학생 되는 거, 나 무태 나가는 거, 나 무태 나가는 거, 제발, 나 무태껏 되는 것들, 이것도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미래 하고자 하는 일인 거야. 이게 진로인 거야. 그 여기서 조금만 더 세밀화시키면 돼요. 우리 누구나가 다 대학생이 되고 싶은 거야. 그치? 대학생이 되고 싶은 거야. 그 대학이 뭐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대학이 뭐 정체가 없어 보여, 대학을 가는 게. 여러분,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든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표현되어져요. 대학 공부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너의 꿈은 대학 가서 공부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훌륭한 학생이야. 공부가 좋으니까 난 계속 대학 가서 공부할 건데?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그러면 대학 가서 공부할 거면 공부하고 싶은 대상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 공부하고 싶은 영역은 있을 거 아니야. 공부하고 싶은 영역.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생물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 물리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 내가 문학을 좋아한다. 아니면 내가 사회를 좋아한다. 내가 사람의 심리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공부하러 가는 거고, 공부하는 영역이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진로이고, 이게 여러분의 꿈이고. 근데 이 중에는, 싫은데. 그 편의점 가고, 거기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고, 아니면 대학을 가지 않고 생산활동에 종사해야지. 대학을 가지 않으면 명확히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의 두 팔, 두 다리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유예되고 싶고, 뭔가의 인생을 더 살고 싶으면 대학에 가서 공부한다. 이게 진로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원하고 대한민국 교육부가 원하고 서울대가 원하고 많은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원하는 진로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10년 후, 20년 후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직업의 욕망이 아니라니. 직업이 아니라 대학에 가서 어떠한 영역을 공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자, 요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꿈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하면은 그 미국과 중국이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있는데 역사 속에서 그러면은 미국이 패권을 잡았을 때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패권을 딱 잡아. 그럴 때 미국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 뭐였냐라고 사람들이 딱 물어봐.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미국의 패권을, 유럽에서 미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는 존스 호킨스 대학을 만들면서입니다. 존스 호킨스라는 대학을 존스 호킨스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가 그전에도 있었지만 존스 홉킨스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 중심 대학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유럽이 더 똑똑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미국 애들이 돈이 있으니까 미국이 막 유럽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다니는 GD 공대 이런 데 가가지고 얘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패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면 중국의 대학이 미국의 대학을 넘어서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清华대가 MIT를 이기고 북경대가 하버드를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대학을 들어봤잖아. 미국 대학도 다 들어봤잖아. 한두 개가 좋은 대학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미국 대학 한번 이겨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선생님 이렇게 오늘 간만에 제주도 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치?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느낌이 좀 새로웠어. 제주도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새로웠어. 해남도 같아져가지고 점점점 글로벌화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거 같아. 근데 봐봐. 중국은 미국을 이기고 싶어 해. 그래가지고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상선해가지고서는 뭐 거의 독재의 길을 갔는데 민주주의가 아닌데 이 시진핑이 초창기 때 십몇 년 전에 권력을 잡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이징대와 칭화대의 졸업 논문 편수를 A4 8장에서 A4 16장을 늘려. 아니 무슨 일국의 최고 지도자가 대학의 졸업 논문 편수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베이징대와 칭화대가 글로벌한 과정,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 대학에 대한 분석을 되게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 중국 학생들 미국 대학 보내는 컨설팅 회사를 10년 전에 중국에 세워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해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 모든 건 불가능한 게 없어. 중국인들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 여러분들은 내 동네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분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뭔가를 얻어내갈 생각을 해야 돼요. 저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저들을 하고 어떻게 되냐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지.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떠한 소통들을 해가면서 미국 대학을 보내는 그런 노력들을 그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미국 대학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는데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미국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미국에서 강의하는 중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대부분 그런 책들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애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 미국 애들과 똑같이 공부하는데 뭔가 좀 느낌이 달라 이렇게 써. 거기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뭔가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게 있어 이렇게. 그 아쉬운 2%의 차이가 미안해 이런 나는 원래 무음이었는데 자 그 아쉬운 2%의 차이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계속 고민을 하는 거지. 그 내용이 뭐냐 이런 거. 중국 학생들은 시험을 봐. 중간고사를 봐. 기말고사를 봐. 그 같이 막 밤새워 공부. 그런 다음에 시험이 끝나면 끝나. 잘 쉬어. 친구도 만나고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근데 미국 애들은 시험이 끝나든 시험이 시작되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 그냥 해당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 예를 들어서 곤충학자면 있잖아. 곤충학자면은 시험 기간 중에 자기가 거미를 키우면서 거미랑 대화하는 거죠. 야 거미야 시험 기간이니까 너 미리 밥을 먹어. 시험 끝나고 나면 야 시험 끝났어 이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상의 삶과 학문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세계 최상위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엘리트들은 내 삶과 공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중국 학생들은 삶은 삶, 공부는 공부, 분리된다. 여기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에 가장 가까운 학자가 최순원 교수야. MIT에 있는 물리학
있는 교수인데 내가 그 최선희 교수님을 그 세종에서 모셔다가 이번에 왔길래 초청 강연을 내가 진행을 했을 때 그 최선희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의 대학생과 미국의 대학생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의 대학생은 내가 대학에 왜 갔는지에 대한 답을 못하지만 미국의 대학생들은 내가 왜 대학을 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그냥 대충 느낌 왔지 여러분? 그치? 왔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최고 대학이 어디지? 그렇지 여러분. 네, 서울대. 그러면 그 서울대는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뭐라고 얘기할까? 바로 그거. 삶과 공부가 일치되는 거. 최소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늘 내가 왜 이 대학에 와서 이것을 공부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 그거를 서울대학교는 뭐라고 얘기해? 전공 적합성이라고 이야기해. 자, 한번 따라해볼까? 전공 적합성. 자, 따라해볼까? 전공 적합성. 자,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자, 전공 적합성. 아주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럼 전공 적합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전공 적합성. 이게 수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을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수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수시를 포기했어요 라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알겠지?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하면 안 된다. 알겠니?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 뭐야? 엄마의 꿈을 물어봐줘. 알겠니? 그래야지 엄마도 꿈이 있는 거야. 엄마도 꿈이 있고 아빠도 꿈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의 이 현실에서 묻고 있을 뿐.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내용이야. 자, 그러니까 꿈이란 뭐냐? 내가 대학에 가서 뭘 공부할지에 대해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내가 미리 한번 생각해보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그냥 전공 적합성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공부하고 싶지 않지. 그치? 네. 여기서 오는 그 여러 가지의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그냥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역사 시대 속에서나 늘 존재하는 부분이야. 그냥 그건 포기해. 응? 예나 지금이나 다 역사서를 보면 청소년기는 다 힘들어. 알겠니? 그러니까 그냥 이건 다 힘든 거야. 이걸 갖다가 안 힘들려고 애쓸 수가 없어. 그치? 그냥 원래 힘드니까 포기해. 알겠지? 그런 거지. 그냥 나는 힘들구나. 앞으로도 힘들 거구나. 하지만 이걸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지도 않는 거야. 나가서 일해야 된다니까. 일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해요. 자, 첫 번째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되게 재미없고, 이거는 그저 특목고 학생들 자소서 쓸 때 진행하는 아주 힘든 수업의 일환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같이 공부합니다. 이제 이해됐죠, 여러분들? 꿈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자, 첫 번째 주제 어느 정도? 질문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질문이 없지, 그지? 자, 좋아. 그럼 두 번째로 갈까? 자, 좋아. 그럼 두 번째.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서부터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어떻게 바뀌었지, 여러분? 자유학기 제도 하고, 고등학교가 많이 바뀌어. 현 중2부터는 고등학생이 고교 학점제라는 게 시행인데, 이게 뭐지? 그래. 다 알고 있어. 그치? 좋은 학생들이야.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에 비해서 학원이 너무 성장한 것 같고 발전된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제나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무슨 서울 강남에 빌딩이 하나 생기잖아. 그러면 저 빌딩 내가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 거야.
어우 저거 내가 지었잖아 저거 다 내가 지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만 명이 아유 제주 대칭 영인 학원도 내가 첫 오픈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게 막 이렇게 성장하잖아 내가 한 거 같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 일단 학원의 성장이라는 건 뭐지? 이 내용 구성원들 있잖아. 구성원들의 퀄리티가 높아지면 성장하는 건데 제주에서 가장 뛰어난 중학교 3학년이 다 모여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니 무조건 고개를 끄덕여. 아직 약간 아직 자꾸 내가 최고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내 존재 가치를 내가 부각시키지 않으면 누가 내 존재 가치를 부각시켜줘 여러분들. 그렇지? 자 제주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서 최고는 다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네. 오 좋아. 자, 다시 가보자. 자 중학교 근데 중3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서부터 고등학생이 되면 고교학점제라는 걸 하는데 이제 이 뿌리가 뭐냐 제도의 뿌리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건 선택을 학생들 보고 하라는 거야. 과목의 선택 학생들 보고 하라. 그러니까 공통과목이라는 걸 주고 그 다음에 선택과목이라는 걸 주는 거야. 공통과목은 주로 언제 배우겠어? 1학년 때 대충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선택 과목이 되겠지. 현 중2부터 여러분 해당 사항이 없어 아쉽게 알겠니?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서부터 진행되는 고교학점제는 모든 것이 공통 과목을 빼고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빼고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 수원 무슨 과목이야? 공통 과목이야? 선택 과목이야? 선택 과목. 수투 선택 과목. 미적 선택 과목.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그렇지 선택 과목. 아주 목소리가 커지는구나. 좋다 이거지. 해당 사항 없다니까요. 자꾸 희망을 갖고 그래요 여러분. 자 이게 고교학점제.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누구 위주야? 그럼 공부하는 학생 위주. 이걸 교육학에서 수요자 중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학습자 중심성. 그래서 교육 철학에서 학습자, 즉 학생 위주의 학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 뿌리가 김영삼 정부서부터 시작. 여러분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일 때 태어나지도 않았거든.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변화된 거야. 학습자 중심. 이때부터 대한민국 교육은 학생 위주로 바뀌면서 모든 선택권을 학생이 갖기 시작하게 돼요. 이 끝판왕이 뭐야? 고교학점제. 왜? 이제는 모든 과목의 선택을 학생들이 할 수 있다는 거.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통으로 배우는 것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니?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일정하게 조건만 맞으면 어떻게 하게 되나? 조건만 맞으면 어떻게 하겠다? 졸업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과목의 경우에는 2학년과 3학년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학년이 좀 살짝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무학년제란 말이 이래서 생깁니다. 학년이 개념이 없어. 그냥 어느 정도 나는 학년 파괴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을 하죠.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엄청나게 머리가 똑똑한 제도를 만드는 공무원들과 학자들 이런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겠어? 가장 신경 쓰는 게 공평함. 공평함이지. 이거 불공평해봐. 큰일 나.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정책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불공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뭐야? 이런 거 불공평할 것 같은데? 개선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쪽 고등학교랑 저쪽 고등학교랑 이제 막 달라져. 그렇지. 이 고등학교 저 고등학교 달라져.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는 돈이 많아서 과목을 개설했는데 저 고등학교는 돈이 없으니까 과목을 개설 못한다. 그렇지. 그런 교육부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1,000억이 넘는 돈으로 온라인 강좌 시스템을 개발이 완료돼서 그리고 거기에 계속 지금 돈을 써서 아마
조만간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산간벽지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빼가지고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학교 수업을 갖다가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왜? 공평해야 되니까. 응?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 시민과 부대만 네? 한 과목에만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아, 심각한 불공평. 왜냐면 어려운 거 하고 싶지 않거든, 그치? 우리의 모든 꿈은 대학을 가는 건데, 그치? 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점수를 잘 떠야 되는데, 이상한 거 하면, 나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점점점 쉬운 과목을 하고 싶은 거지. 기왕이면 쉬운 과목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과목은 얼마 선택을 안 하고, 쉬운 과목은 많이 선택을 한 거지. 그러면 A라는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A라는 과목은 10명이 수강 신청. 극단적인 경우니까 10명까지는 안 가고 50명이라고 하면 A는 50명을 수강 신청하고 B는 300명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건 그 자체로 불공평하잖아. 내신. 뭐가? 내신. 왜? 네, 9등급으로 만약에 우리가 내신 등급을 만든다라고 얘기할 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으로 만든다고 할 때 1등급이 4%. 그러면 50명이 수강 신청을 할 때는 이 등급 자체가 나오기가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 한 문제 틀리면 이제 끝나는 꿈 사라지는 거야. 그렇잖아.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300명으로 가야 되겠지. 대충 4%만 하더니 12명이 나오는데, 그치? 내가 잘 어떻게 하면 그냥 12명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내신을 평가하게 되면, 그치? 선택권을 준 거야? 아니면 안 준 거야? 안 준 거지. 이렇게 하면서 선택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선택하지 말라는 거지. 그치? 어른들이 늘 하는 의석이 있어.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 공무원도 훌륭하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택권을 준 거잖아. 선택권을 줬으면 어떻게 행동해줘야 돼? 제대로 줘야지 학생들에게.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20년 동안 만들어진 변화라니까. 진정함을 믿어, 여러분. 알겠니? 진정함을 믿어. 킬러 문화가 생각하지 마. 진정함을 믿어봐. 어른들도 진정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선택권을 줬으면 내신을 중학교처럼 평가를 하는 거야. 어떻게? A, B, C, D 2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통과 못하는 애가 있어. 너는 그런 애가 아니야? 너는 오늘부로 다른 존재야. 확실하게 쌤이 키워줄게. 성공해? 자, 기본적으로 A, B, C, D, E야. 근데 있잖아, 이게 사실 의미가 또 없는 게 뭐냐면, 여기 33% 정도? 그러면 B가 몇 프로? 3% 정도 막 줄 거야, 막. 왜냐면, 이렇게 되면, 각 고등학교는 내 애를 대학 보내야 되니까, 그냥 웬만하면 주고 싶은 거야. A와 B가 거의 합쳐서 몇 프로? 50%가 넘으면 입시 경쟁은 대부분 뭐야? A와 B겠지. 그러면 A, B, C로 끝나. 물론 고등학교에는 공부가 전혀 담을 쌓는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애들은 I를 받게 돼. 그러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불러. 그러면 앉아있고, 우리가 왜 와야 돼요? 라고 얘기하겠지. 그렇게 그냥 앉혀놓고 수업을 이수하면 그냥 이수했다고 얘기를 하고 졸업을 시켜.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고교학 전제. 어떻게 돼? 내신이 어떻게 돼? 굉장히 넓어지겠지. 내신이 되게 넓어지는 거야. 내신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을 잘 받는 학생이 많아진다는 거야, 적어진다는 거야? 많아진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어? 없어? 없어. 꿈깨라 얘기야. 근데 왜 얘기해서 기분 나쁘게? 1년 후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대학을 가지 못하고 1년 후에 혹시 1년을 더 하잖아? 그럼 해당 사항이 있어.
왜 웃지? 사람은 언제나 인생을 모르는 거다,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봐봐. 그런데 여기 등급으로 여러분들이 4등급을 받을 수 있어. 그치? 근데 4등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4등급을 받았는데, 이걸 A, B, C, D, E로 환산해버리면은 뭐가 나오는 줄 알아? A가 나와. 3등급을 받았는데 뭐가 나와? A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들은 3등급이지만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A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무너지면 안 돼. 스스로 무너지면, 고등학교가 스스로 무너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제도 변화가 주는 의미는 뭐냐? 내 앞에 있는 내 뒤에 있는 학년이 바뀌는 건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저들과 똑같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순간 나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무너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이야. 포기하지 말고 일정 등급 이상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애써야 돼. 와, 이런 해석이 가능해? 나를 만나면 가능해. 자, 박수. 이제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유일하게 현 중학교 3학년이 현 중학교 2학년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설명드린 최초의 학생입니다. 이제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등급 자체가 3등급이라 할지라도 내가 A인지 B인지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관심을 주겠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줘야 돼. 그러다 보면은 재수하지 않고 바로 현역으로 가는 거야. 알죠, 여러분? 네. 그렇게 인생에 대한 어떤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고교학점이에요. 재미난 제도지? 좋은 제도야, 여러분. 그리고 어른들은 진정성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자, 충분히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개별 과목에 대한 공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개별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에 대해서 그냥 지루할 테니까 국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도 아니니까 이야기를 할게. 나는 지난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어와 수학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올라가면 가장 중요한 교과 과목은 이제 맞아. 그러니까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아? 잘해? 이런 건데, 내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잘해, 열심히 해, 이런 말이야.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 열심히 하고 싶잖아, 그치?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자꾸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줘. 그랬을 때 국어는 아주 현실적인 말을 해줄게. 국어는 학원에 앉아 있을 때 득이 돼. 그러니까 학원 교육을 받을 때 그게 득이 될 수 있는 과목이야. 그 이유는 무엇이야, 여러분? 앉아서 내가 무언가라도 조금이라도 국어적인 형태의 학습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를 하는 노력이 필요해. 봐봐. 대치동에 제일 유명한 국어학원이 있어. 선생님이 운영하는 학원도 되게 유명한데, 여러분, 나 학원이 많아. 학원 많아. 학생도 많아. 아유, 많아. 괜찮아. 진짜 많아요. 학원도 많고. 대치동에 내가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학원이 있어. 나는 사실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대치동에 이도라는 국어학원이거든. 이상하지 않니? 무슨 느낌이 들어? 이도 국어 이런 느낌을 딱 보면 원장 이름이 이도 같지? 그치? 원장 이름이 이도 같지? 그거 세종대왕 이름이야. 세종대왕 이름이야. 세종대왕 본명이 이도야. 이름을 외자로 지은 이유가 뭔지 알아? 오래 살라고.
조선시대 때 장명법인데 그래서 왕의 이름은 전부 다 외잖아. 아 그러니까 사극 보면은 왜 뭐 휘요 이러면서 나오잖아. 근데 그게 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이름을 이렇게 외자를 지어서 오래 살아. 그런데 중요한 건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오래 못 산다고 그냥 죽였어. 근데 그걸로 학원 이름을 만들었어. 어때 여러분 좀 내가 어떻게 돼 보여? 좀 약간 좀 신뢰성이 좀 떨어져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나는 비문학 독해를 과연 저 학원에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항상 의심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저 정도 직접 능력으로 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 그 세종대왕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또 굉장히 웃기게 생각하는 국어학원 이름이 있어. 뭐야? 압구정 압구정 가봤니? 그 압구정이 정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자. 원래 압구정이란 지명은 정자가 있었던 거야. 그 정자를 누가 만들었냐면 한명회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운 사람 있잖아. 단종을 폐위하고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운 그 한명회가 세운 정자인 압구정으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가 된 거야. 근데 그 한명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모든 관공서 문서를 한글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한자로 돌려서 한글을 아주 밑바닥 언어로 만든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한명. 그 사람이 지은 정자가 뭐라고? 압구정. 왜 압구정 국어라고 지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 볼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얘들아. 저 학원도 어렵다. 네, 드는 거지. 아니 그거에 비하면 나의 학원 올가 멋있지 않아? 아니 생각을 해봐. 되게 멋있어요. 아니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눔이야. 모든 것은 논리적으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있어 보이잖아. 뭐든지 있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가자. 그래서 항상 인간의 언어가 사유를 규정하는가, 인간의 사유가 언어를 규정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로직 속에서 사실상 대한민국 수능 국어가 추구하는 방향은 인간의 언어를 통한 사유의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을 묻고 있어. 그것이 킬러문학이든 킬러문학이 아니든 어쨌든 수능 국어라고 하는 시험은 모국어인 언어, 국어의 베이스를 가지고 학생들의 논리적 사유력과 추론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평가하는 거고 그 영역이 문법, 그치? 그 다음에 문학, 그치? 그 다음에 독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어 공부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 독서야. 결국은 리딩, 읽기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문법이야. 문법은 뭐야? 원리와 규칙. 그래서 그거는 암기를 할 수 있고 원리와 규칙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국외음악가 있어. 국외음악. 알지? 듣기 싫지? 그래도 할 거야? 이제 지금 1시간 지나보니까 성격 파악됐지? 뭔가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쥐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해. 그지? 자, 국외음악이야. 국외음악가 뭐야? 그러니까 국외음으로 말해진다야. 음성학적으로. 구디가 아니라 뭐야? 굳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귿이라는 발음이 지로 발음된다. 국외음인 지로 발음된다. 간단해. 이치가 발음 자체의 음성이 국외음으로 발음된다. 근데 15세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15세기에는 국외음악가 있었어 없었어? 여러분들 모르겠지? 없었어. 왜 없지? 그때는 엄격해서? 아니 그때의 우리 선조들의 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냥 원래 그분들이 그렇게 말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굳이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냥 부디 우리가 그랬지 않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냥 그분들은 원래 국외음 없이 인생을 살았던 거야.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신기하지 않아? 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단어의 워딩을 어떻게 발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 전 세계 인류의 그 어떤 언어들 중에서 500년 전에 현 단계의 단어에 500년 전에 발음적 형태의 원형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어느 언어야? 한글이야. 본명 이도. 바로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중세문법이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 100% 나와. 그러니까 정해진 영역이 있어, 없어, 여러분들? 국어 공부는 있어. 그냥 문법 해야 되고, 문학 해야 되고, 그 문법 중에서 중세문법 해야 되고, 고전문법 해야 되고, 고전시가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로직, 인간의 언어의 로직을 통해서 읽고 쓰는 그 근본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읽기 능력에 관련된 형태를 해야 돼요. 이게 국어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하는 거고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작하라고 하면 안 할 거니까 학원 다니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혼자 해도 되는데 학원 다니라고 얘기하면 그럼 편하다라는 거고. 참고서 하나 골라줄까요, 여러분? 좋은 참고서. 천재교육에서 나온 백인의 지혜가 진짜 좋은 참고서. 아, 정말이야. 천재교육의 백인의 지혜. 아, 너무 좋아, 이 책. 저자가 누구예요? 어?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는 백인. 천재교육이야, 여러분. 이게 원래 시스템 자체도 잘 만들었어. 총 3권. 문학, 문법, 어휘지, 어휘문법, 그 다음에 독서 이렇게 만들었어. 저 3권 딱 해서 요걸로 다 공부를 하든가 딱 좋게 돼 있어. 여러분들 시기에, 정말 여러분들 시기에 가장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역시 얘기했지. 혼자 공부할 거면 빨리 시작을 해라. 혼자 공부하는데 내가 왜 선생님이 책을 얘기할까? 선생님 책이니까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며칠 전에 갑자기 돈을 엄청나게 돈이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갑자기 통장이 가벼워지면은 어른들은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픈 단계 넘어서게 되면 두려움이 생겨. 갑자기 왜 그러지? 내가 갑자기 살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 근데 오늘 갑자기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있잖아? 응? 갑자기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폰으로 국민연금을 받는데 글쎄? 갑자기 왜 이상한 돈이 들어온 것 같아. 내 통장에 누가 돈을 잘못 넣은 거야. 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그래갖고 빡 찾아봤어. 어느 통장, 어느 계좌에 도대체 누가 뭘 넣은 거야. 그랬더니 천재기억이 돈을 넣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때 알았던 거야. 아, 이 책이구나. 이 책에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거에서 내가 지금 책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딱 간단해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저 기본서로 가장 정확하니까 그냥 이 책을 하는 거, 이 책 안 해도 되는 건데, 책을 사라는 건 뭐냐면 행동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귀찮으면 어떻게? 그냥 학원을 수강 신청을 하는 거야. 국어는 그래도 된다. 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결국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잖아. 그치? 가만히 있지 않으면 되는 과목이라는 거야, 국어는. 그 작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왜 그래? 학생들이 면접을 해. 서울대학교 이렇게 가기 위한 면접도 막 하고 막 이 내용을 갖다 얘기를 해. 너 방청소 하니? 방청소 네가 해? 제주도 학생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진정성 있어. 보통의 경우에 너 방청소 하니? 그러면 예 이럴 텐데 엄마? 너 아주 괜찮아.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네? 괜찮아. 그러니까 방청소 해? 아니 애들이 왜 안 해? 그럼 누가 해? 방청소는. 야 니들 철벽 방어 능력을 갖고 있는데 굉장한 서비스야. 보통 학생들한테 야 너 청소하냐? 네 방 청소하냐? 그러잖아. 애들이 뭐라 하잖아? 다 자기가 방 청소하는데 그래? 물어봐. 너는 청소하면 뭐부터 시작해? 라고 얘기해. 뭐부터 시작해? 딱 이렇게 그러면 책상 정리.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는 거.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는 거. 책상 정리는 아무리 청소를 많이 한다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 거야. 진짜 자기 방을 깔끔하게 청소하는 학생들 있잖아. 너 청소할 때 뭐부터 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창문 열려. 먼지 나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일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는 사람, 일의 순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이러한 능력치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혹시라도 의대에 가고 싶은 학생이 질문할 때 답변의 소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인 사례를 들어줍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기본적으로 일의 순서는 그런 거야. 시작이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전 청소 많이 하는데요? 많이 해. 그럼 먼지 날리는데 네가 청소를 많이 했으면 창문부터 열었겠지. 금방 할 수 있어. 시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죠. 자, 공부를 잘한다?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 다 자기주도 학습하고 싶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의 가장 일반적 특징이 있어. 뭐야? 엄마가 안 깨워줘도 본인이 알람 맞춰 일어나. 그게 자기주도. 거기서 시작되는 자기주도. 딱 보면 알 수 있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스스로 잠을 자.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자신의 삶의 영역을 스스로 조절한다는 거야. 자기주도 공부라 하면 내가 공부를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학원 안 다닌다는 개념이 아니야.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선생님이 그 교육학 박사과정에 있는데 교육학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혼자 자기주도로 집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지도 교수님이 오라면 가가지고 공부한단 말이야. 배워야 되는 거야, 누구나.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 근데 내가 스스로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멀리 힘들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스스로 공부한다는 건 아주 간단해요. 내가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넌 자기주도 할 수 있어. 왜? 엄마가 너 그렇게 시킬 것 같아. 엄마의 단호한 눈을 보니까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방 청소 네가 해야 되고 어머 어떡하니 스스로 일어나야 돼. 알니? 자, 이제 알겠지 얘들아? 누구나 자기주도 할 수 있다니까. 알겠니? 여기는 모든 학생들이 다 자기주도 할 수 있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엄마 알았어 내가 일어날게. 끝이야. 이 자기주도라니까. 시작은 굉장히 작지만 그 작은 디테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하겠다. 아주 멀리 거창하게 뭐 얘기하지 마, 여러분들. 알겠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학원을 다니든 참고서를 사든 이해되니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선택하고 행동하면 돼. 그러면 끝나. 그거 됐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괜찮은 것 같지? 자, 다음 수학 얘기해 줄까? 왜? 하고 그냥 듣고 싶지도 않아? 수학은 사실 우리나라 수학이 양이 많아요 여러분들. 수학이 양이 많은데 인도는 더 많아. 인도는 더 많아요. 중국도 더 많아. 우리나라 많은 거 아니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적은데 미국은 워낙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를 확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걔들은 아예 넘사벽 인간이 따로 있어. 걔들이 MIT를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랑은 조금 다른 시스템이에요.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시켜. 사람이 많으니까 또 그렇지 않겠어? 그런데 봐봐. 수학은 먼저 공부하면 유리해? 나중에 공부하는 게 유리해? 그럼 먼저 공부하는 게 유리해. 이게 끝이요. 그러면 봐봐. 먼저 공부하게끔 하면 돼, 안 돼? 안 되게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좋겠지, 그치? 정책적으로 한번 막아주면 다 공평하겠지, 그치? 근데 대한민국은 막았어, 못 막았어? 못 막았어. 대한민국은 먼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보지를 못해요.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다른 그 어떠한 교육 정책이 성공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 선행학습을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는 한국의 교육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정확히다. 일단 한국은 선행학습을 합니다. 선행을 하면 유리해 불리해 무조건 유리해. 영화관에 가봐. 요즘에 그 극장에서 누가 이렇게 발 올리고 보내있더라. 그 옆에 그 여자랑 데이트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여학생들
스스로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 알겠니?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 내가 예전에 뮤지컬을 보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잖아. 머리통이 너무 커. 그럼 자리에 앉으면 짜증이 확 나. 그래 안 나.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 나도 크니까 내 뒤에 사람은 또 얼마나 불편할까. 절로 생각이 들어. 절로.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앞으로 못 당겨. 당기는 순간 내 뒤통수가 나오니까 요렇게 목을 이렇게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실제로 뮤지컬이나 이런 데 보러 가잖아. 오페라 보러 가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앞으로 내밀지 말라고. 그리고 딱 쭉 얘기를 쫙 이렇게. 머리 너무 앞으로 내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앉아서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도 뒷사람이 방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왜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해? 걔가 결정적인 순간에 막 주인공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막 걔가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나도 이러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내 뒤에도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뒤에도 막 이래야 되는 거야. 그렇지. 모두가 다 이러고 봐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니. 그래서 원래 공평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극장 효과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원래 선행학습은 금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홍콩 금지하고 있고 미국 금지하고 있고 유럽도 원칙적으로 다 금지하고 있어. 치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거는 사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라는 거지. 이것 또한 사회적 문화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공연을 수학 공연을 어떻게 한다? 앉아서 한다? 머리를 빼고 한다? 아니면 서서 한다? 그렇지, 우리 서서 한다. 알겠니? 서서 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만 앉아있으면 돼, 안 돼? 그렇지. 자, 중3 학생들이 해야 될 행동적인 내용들 다 설명해 줬어. 알겠죠,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야. 수학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알겠지? 왜 해야 되는지 알았지? 왜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나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자, 혹시 의대 가고 싶은 학생 있어? 아우 좋아. 어차피 네가 손 안 대고 난 얘기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저 학생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자, 왜냐면 나 지금 강의하는 게 너무 재밌어. 다른 거 뭐 얘기하면 나 계속 얘기해주고 싶어. 나 유튜브 하는 데 있잖아. 와서 좋아요 구독 좀 눌러줘. 알았지 여러분들? 이걸 괜히 얘기하고 책은 괜찮아. 알겠지? 책보다 여러분 내가 요즘 구독이 좀 뜨네. 그래서 여러분 교육 진담이라고 있어. 알겠지? 이거야 이거. 요거 내가 진행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가명을 쓰고 이게 원래 팟캐스트를 괜히 했어. 팟캐스트는 일주일에 한 3만 명 정도가 듣는데 유튜브는 약해. 미리 했어야 돼. 15,000명밖에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볼 거야. 좋아요 구독 좀 눌러줘 여러분들. 여기 하면 입시 정보가 있어. 특히 뭐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항상 월요일날 11시 30분에 그 주의 이슈를 가지고 생방을 해줘. 네, 설명회를 내가 해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들어와서 좀 진행을 해주면 좋겠어. 다음 교육 아침 밤 11시 반 큰일 나는 시간. 이제 수공반에 아주 좋아. 자, 혹시라도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그런 데 가. 너 갈 수 있어. 너 갈 거야. 너 오늘 나의 수업을 듣기 전과 듣고 난 후에 너의 태도는 굉장히 다른 인생이 펼쳐질 거야. 알겠지? 별거 아니거든.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도 이제 오늘 껍데기 벗어 던져. 알겠지? 열심히 하고, 알겠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고. 자, 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의대를 가고 싶어 해. 의대를 가고 싶지?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의대를 가려고 해. 치대를 가려고 해. 한의대를 가려고 해. 근데 대학 입장에서 보면 있잖아. 대학 입장에서 봤어. 대학 입장에서 봤는데 얘들이 의사는 사명감이라는 게 있는 건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서울대 의대를 갈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웅장하고 멋있지 않아 여러분들? 멋있지? 되게 멋있는 거예요. 학부모들 불러 모아서 이 자식을 사회에
내놨다고 생각하시면 다 얼마나 멋있을까, 그치? 자, 그랬는데 그 의사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직업을 갖기 위해 사람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은 서울대학교고 대한민국 최고의 의대는 어디지? 서울대 의대예요. 서울대 의대는 너무나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모든 가치와 제도와 대한민국 의료의 모든 본질은 자기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사명감이라는 게 있어요. 고등교육기관은 그런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어른들의 세계도 진지함이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있잖아. 프랑스가 독일과의 국경에서 쫄아가지고 마지노 장군이 마지노선을 만들었대. 그 당시 에어컨까지 만들었어. 이 안에 에어컨도 있었고 여기 뭐 포 같은 거 엄청 있었어. 독일군이 오면 여기 못 넘는다, 야. 실제로 독일군이 여기 못 넘었어. 여기를 왜 가? 피해가면 되지. 그래서 탱크로 피해갔어. 그리고 또 하나, 독일은 공군을 만들어가지고 넘어갔어, 한국. 그래서 금방 프랑스가 2차 대전 당시 함락당한 거야, 독일한테. 마지노선 믿고 있다. 그리고 패배한 다음에 프랑스는 너무나 분한 거야, 독일한테 졌다는 거. 그래갖고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들을 모아가지고 군복을 입혀. 과학자들. 그래갖고 아침 새벽에 구보를 시켜. 과학자들을. 그리고 연구실에 딱 써놔. 조국의 미래는 이 연구실에 달려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전투기가 라팔 전투기예요. 지금 현재도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투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이 명확히 가치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히나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돈에 휘둘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랍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친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바이에 그리고 아부다비에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을 열어달라. 그리고 서울대 교수들 한 달 월급을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비행기표 왕복으로 비즈니스로 해주고 숙식 제공해주고 다 해준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원 의사가 빵명이어서 없어졌어요. 서울대 교수들 중에서, 의대 교수 중에서 그 누구도 돈에 팔려서 거기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대의 교수들이 제자를 뽑을 때 무슨 생각으로 뽑겠어? 똑같은 생각으로 뽑는 거야. 그렇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의료인의 자질을 갖고 있는 학생은 가장 훌륭한 엘리트는 어떤 학생일까를 생각하면서 뽑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가장 정교한 시험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MMI 면접이야. 서울대 교수 5명이 직접 본인들이 출격해. 그래서 각각 5개의 방에 앉아있어. 이렇게. 그리고 학생이 돌아다니는 거야, 1시간 동안. 그래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형태의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3D 프린터로 장기를 복제했을 때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서 많이 말을 주고, 네가 응급실에 갔는데 환자 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수술하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의료법상 이것은 위법이야. 어떡할지? 이런 질문 던집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돌파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MMI 면접이에요. 그런데 잘 봐. 우리가 아까 중학교 2학년서부터 고교학점제가 된다고 여러분들 이해했지? 그럼 내신이 어떻게 되겠어? 조밀조밀해져? 아니면은 잘하는 애들이 많아져? 잘하는 애들이 많아져. 그럼 뭐의 가능성이 높아져? 의대의 경우에는 무엇의 비중이 높아져? 면접의 비중이 높아져, 낮아져? 높아져. 그럼 여러분들 입시서부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준비돼야 돼? 아니면 준비가 안 돼야 돼? 준비돼야 돼. 대학 입장에서는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이 서울대학교와 같은 MMI 면접을 시작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서부터 실제로 봐야 돼. 내가 사단법인 이어짐이라는 것도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재밌게 살아야 돼. 사람이 농림부 인가를 받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걸 왜 만들었냐면 아니 무슨 봉사도 안 했는데 봉사를 했다는 거야. 봤는데 어린아이를 위해서 수술용 모자를 떴다는 거야. 쥐가 떴나 엄마가 떴지? 그 내가 애한테 얘기했어. 너 어떻게 지낼 수 있어? 아니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뭔데? 왜 너의 학생부에 거짓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해? 안 되겠다.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농림부인가 단체도 만들고 1365에 등재도 하고 등재돼 있어. 그래서 내가 봉사 시간 줘요. 다 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가가지고 이렇게 도로장관님 뭐 하라고 그러고 저기 효창공원에 가서 김구 선생님 여기서 청소도 시키고 그 다음에 통일부랑 같이 유럽 한인 캠프도 하고 그리고 MIT 교수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갖다가 쭉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말이야 내가 이 애들을 데리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봉사를 시킨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봉사하느냐? 이 남자애가 엄청 예쁘게 잘생겼어. 다들 보면 기분이 좋아. 그렇잖아? 아유 기분이 좋아. 얘가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예쁨 받아본 거야. 근데 할머니가 화를 낸 거야. 아프다고 옷 갈아입히고. 얘는 너무 당황한 거야. 평생 처음으로 자기한테 소리 지르는 할머니를 만난 거야. 근데 한두 번 하면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래. 매번 봉사할 때마다 그래. 그렇게 한 달이 가다가 결국은 이 아이가 뭘 깨달았는지 알아? 할머니가 아팠던 거. 관절이 자기랑 달랐던 거. 그러니까 옷을 입힐 때 잘 입다 셌는데 할머니 이러면서 확 튼 거야 얘가. 으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걔는 별게 아닌데 이 할머니한테 고문이야. 이 새끼 왜 자꾸 할머니 고문했냔 말이야. 나중에 얘가 너무 반성을 하는 거야. 내가 할머니 고문한 것 같아 선생님 이러면서. 이 아이는 결국 의대 면접에 가서 관절 파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얘들아? 그렇지? MMR 면접의 가장 최고의 대비 방법은 경험이야. 알겠니? 그 경험을 처음부터 아주 만들려고 하면 안 돼. 우린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봉사에 열심히 뭐 그런 데 찾아가지고 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줘. 뭔 말인지 알겠니?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담으면서 내가 아닌, 내 존재가 아닌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보겠다, 경험하겠다로 가봐. 알겠어? 자, 봐봐. 여러분들은 또래 친구들이 너무 많아. 알았어, 여러분. 좀 이따 끝내줄게. 아무리 내가 즐거워도 나도 이제 힘들어. 배가 고프려고 그래. 자, 보자, 여러분들. 너 이렇게 해맑게 웃을 줄은 몰랐어. 자, 난 너 마음에 들어? 열심히 공부할 거지?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 MMI 면접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해. 그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할 때 내 자신이 있잖아. 조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행동해 주는 것은 거대하게 쌓여갈 수가 있는 거야. 영어로 이해에다가 뭐야? IC. 이게 서양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서양 문화는 주체적 관점의 철학적 배경을 갖고 인식의 로직을 설명하는데 IC 뭐야? 주체인 내가 내가 뭐야? C 봤다라는 거야. 내가 봤다라는 거야. 나 이해했어. 내가 봤어. 내가 봤다는 건 뭐야? 내가 경험했어. 내가 이해했어. 내가 얻었어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지. 특정 영역에서 IC가 많아져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지? 그럼 그것이 바로 MMI 면접의 가장 베이직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야. 너무 고맙지 여러분? 나의 수업 전과 나의 수업 후 상당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주 대치 명인이
내가 오픈 설명해가지고 와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지금 들어왔는데 준우의 계기가 된 것 같아. 난 또 있잖아 이거 관 하나 더 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존재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내 오늘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했다면 나중에 뜨거운 박수 쳐줄 거고 교육진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겠고 얘기해주고 해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전과 오늘 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존재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꼭 기억해줘. 알겠죠 여러분? 내 학생들이잖아. 난 내 학생들이 좌절하는 모습, 가능성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속상해하거든. 해줄 거지? 여러분 모두의 스스로의 성공의 의지를 담아서 그러면 박수의 크기를 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성공의 의지를 담아줘.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